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포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이 평화를 가지고 통일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왔었죠. 정말 그때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기후변화와 시민의 실천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호응을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보니까 군포 시민들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어떤 개인의 삶보다는 사회의 정의, 사회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군포 시민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은 작년에 이제 그 평화 통일과 관련된 그런 주제도 같이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 또 이제 기후 환경과 개인의 실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 전반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 계셨는데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에 대한 보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계셔서 정말 그 장애인이라든가 뭐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된 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되면 채찍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이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그대 담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대 담론 이전에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 운동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배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2만 원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들 사과 파동을 또 겪었습니다. 이 농산물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 엄청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러한 기후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대구 능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대구에서 능금 잘 안 납니다. 전부 이렇게 철원이나 이 북부 지형으로 올라와서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양식하는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런 실생활에 있어서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면 온 나라가 앞장설 수 있고 경기도가 변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공위성도 기후 인공위성도 좀 띄워보자 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리백,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등등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기도 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없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거대한 큰 정책의 아젠다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그런 작은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공포시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높고 또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 잘 스며들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전한 지구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고 정말 답답한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좀 내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인사에 가름할게요. 감사합니다. 소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리적 최소주의자 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활동하고 있고 2권의 책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 대해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나의 역할, 좀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강의 자료를 일부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능하면 좀 덜 써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크모드로 작성을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처음에는 어두워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보다 보면 눈부심이 좀 덜해서 눈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제 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낼 때 윤리적 최소주의자라고 하는 저의 지향점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윤리적, 좀 약간 거창하지만 이 사회의 환경과 자연과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는, 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붙였고요. 그리고 최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리스트를 한글로 풀어 쓴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며 사는 삶을 지향하는 삶이다라고 해서 최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옷이 제 우선 옷장에 하나에 들어있는 옷인데 제가 1년 4계절을 365일 30벌 정도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옷장에 생각보다 옷이 좀 적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거의 여름 교복 같다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 행사 저기 행사, 어디든 여름에는 이 옷, 겨울에는 입으면 또 다른 겨울옷, 이런 식으로 입는 옷을 항상 돌려 입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오늘도 입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오늘도 그 옷을 입고 가느냐, 사람들이 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자주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좀 덜 필요한 옷을 좀 적게 입고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옷은 좀 적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옷, 그리고 겨울의 옷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니트를 또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색 니트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샀던 빨간색 니트를 물려받아서 입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 중에서 책 몇 가지를 좀 소비와 관련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 중에 요즘에 조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이 낭비 사회를 넘어서 라고 하는 책이 있고 디컨슈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요즘 우리가 얼마나 소비자로만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의 소비가 이 환경과 이 사회와 이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책 2권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방금 드렸던 낭비 사회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은 되게 재미있는 개념을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제가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거든요. 이렇게 옷장에 옷을 좀 적게 가지고 여름 옷 이렇게 입고 있다는 여름 교복이고요. 겨울 교복은 저 옷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빨간 니트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니트이고요. 제 방에는 책상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붙박이장, 옷장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책상도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아이가 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놀고 아빠 낙서하고 했던 책상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이어서 쓰고 있고 제 방에 있는 책상은 이제 제가 막 낙서도 많이 하고 살아남았는데 의자는 진즉에 부셔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새로운 의자를 살 때 제가 좀 어떤 의자를 사야지 오랫동안 평생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폐 선박으로 활용했었던 나무를 이용해서 의자를 사용했고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책이 낭비 사회를 넘어서 그 다음에 디컨슈머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없는 미래라는 책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서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계획적 진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술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삐삐를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서 기술은 진부화가 됩니다. 근데 기술적 진부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부화로 좀 더 좋은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의미라면 심리적 진부화는 기술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이 물건이 질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세기가 있는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이 식기세척기는 내가 누르지 않아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준다는 광고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집 식세기가 너무나 옛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심리적 진부화라면 마지막 계획적 진부화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이 제품 자체의 결함이 삽입되어 있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정도 약정이 지나면 갑자기 핸드폰 전화가 잘 안 터지고 배터리가 너무나 갑자기 떨어지고 하는 뭔가 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함을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소비가 우리가 사는 이 제품이 바로 나다, 당시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미래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소비 문화를 하면서 거의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컨슈머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있다. 라면서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면 너무나 때로는 놀라울 만큼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소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를 가치 있게 하고 소비에 중독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소비 해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소비 해독은 뭐냐면 1년 12달 중에 4개월은 소비하고 8개월은 소비를 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필품이라던가 경조사라던가 아니면 경험 소비 같은 것들은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소비의 달을 정해두는 거죠. 지금 저는 소비의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월, 4월, 7월, 10월을 저의 소비의 달로 정해두고 있어서 10월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장바구니 목록을 여러 개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소비 디톡스를 해보니까요. 놀랄 만큼 불필요하게 아주 긴 시간 제가 소비를 하느라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돈도 쓰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를 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해독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좀 더 가치와 취향을 담은 소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양말을 살 때
거기 양말에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이런 양말을 산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원에 있는 작가님, 휘서 작가님이라는 분이신데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네모난 세상의 작품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굿즈를 전시를 하시고 굿즈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산다든지, 아니면 폐 지하철 간판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폐 가죽이나 아니면 소방대원분들이 입었던 그 방화복 같은 것들을 제 업사이클링한 제품들을 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가 소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의 실천 방식들은 사실 한 명의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환경, 사회, 경제라고 하는 것을 환경이 없이는 사회도 경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수용 능력의 한계를 최대한 지키고자 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이 오늘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중에 목표 12번, 특히 목표 12-8번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과 소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관련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시간이 이 전 세계의 2030년까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는 다크모드로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쓰고 있었던 이 폰트는 국립공원의 꿈이라고 하는 폰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인데, 반달곰, 여기 왼쪽 혹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반달곰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는 꼬미입니다. 이 꼬미체의 글씨체인데, 우리가 좀 더 생물 다양성, 국립공원에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폰트도 한번 다운받아서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진 자료를 이외에는 사용했던 색상이 생맹이신 분들도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면 더 좋고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이런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또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또 나와서 나왔다기보다 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는 환경운동의 시초가 된 게 소각장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가들의 에너지가 된, 저는 이제 단체가 힘을 못 쓰고 빨리빨리 사라지는 이유가 회원도 없지만 돈도 없고, 재정이 없는데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에너지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민간 협력으로 만든 청학고 생태공원 17년 운동해갖고 2년을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5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그 200만 호 건설 그거에 3번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이후도 끊임없이 개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대한 건설사들하고 맞서면서 습지를 조성해낸 게 5개를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이렇게 해갖고 정부에서 200만 호 신도시 건설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아파트 입주가 14.7%인데 주민 의견 수용 없음.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난리를 쳤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 학교 가는 거 거부도 해보고, 노란 깃발도 달아보고, 내비도 두들겨보고, 정말 신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쌀벌했어요. 백골단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체포해가고 이것까지. 근데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거 굉장히 재밌게 운동한 거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삶으로 이제 시민의 삶으로 이어진 소각장 운동인데, 사실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만들어졌고, 수리산 자연학교가 만들어졌고, 사단법인 자연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오셨는데요. 군포시민신문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성상조사라는 걸 내 평생에 그 단어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해보니까 한 27% 저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장바구니 들기 저희가 했고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하고 스스로 이제 이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죠. 그래서 대안으로 군포시에도 뭔가 혜택이랄까 아니면 대안이랄까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한 40기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천방송에서 저희가 환경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드 들기는 한 번 만나면 엄청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아래에 모자 쓴 사람이 전데 12월 5일날 현장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밤을 샜어요. 근데 제가 잠바가 한 5-6개가 빵꾸 날 정도로 많이 태워먹으면서 했는데 이날 전경이 한 3,000여 명이 와가지고 저거 갈아버렸거든요. 저 166번지가 지금 초막골 생태공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 기나긴 싸움 끝에서 이제 다시 소각장이에요. 군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집을 허물어버리진 않고 대보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주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초막골 생태공원은 다양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체육공원이 아닌 생태공원 만들자. 여기에는 학생들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셔서 계신 이진복 선생님이 역사문화 강의도 하시고요. 저희는 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별을 싣고 있는데 거기에는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복원활동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으로다가 초막골 생태공원을 만든 거는 군포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만들어지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협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군포시에서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기후변화인데요. 저희는 이 집을 지으면서 집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하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 풍력, 그 다음에 자가발전 놀이터, 옥상 녹화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 냉방하고 온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중에서는 서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사용했고요. 저희는 지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못 하시지만 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따뜻하고 시원하지만 거기다가 지열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몰라서 못해요 현재. 초막골은 이렇게 나무서부터 논, 물길, 둔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하자. 그래서 제 손을 이따가 보시면 완전히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데 쪽물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모카를 신고 이렇게 쪽도 신고 실제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후 변화에서 만약에 1.5도가 넘어가면 가장 피해보는 게 식량하고 물이잖아요. 근데 생물 다양성은 50%가 저감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하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 박경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금은 건드리지 마라. 이자만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수리산이 저희들한테는 최대의 가치고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원금을 가지고 축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참여해가지고 축제를 하고요. 노래는 아이들이 체험하고요. 둔벙 만들어서 생명들이 이어가고요.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활동과 육성 당연히 하죠. 시민이 참여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는 어린이나 학생,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면서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자, 비용 절감하자, 환경의 교육장이 되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투표를 잘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활동들을 좀 안 해주시는 분이 물론 앉아 계신 분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봄은 3일이 늘었거든요. 여름 14일 늘고 가을 2일 줄고 겨울이 15일 줄었어요.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다음에 10년간 물이 중요하다. 뭐 도시개발은 지금 3번 저는 환경운동한 이후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수기산에 올라가서 여기 3번 신도시를 바라보고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우리 아이 여기서 과연 키울 수 있을까? 네, 회색띠가 이어져 있는데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서는 사실은 집을 지었다, 빌딩을 지었다가 여기가 정말 바람이 필요해 그러면 그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거 주장하면 죽겠죠.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주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네, 저희가 아파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원형 보존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맹꽁이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원형 보존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민들이 다른 도시보다 자연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 관계로 얻어낸 곳이 이렇게 5군데 현재는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맹꽁이 습지가 있는데 이름도 굉장히 자유롭게 지었어요. 상수리 습지, 서원나무 습지, 새터말 습지, 새로 만든 터전의 습지라고 그래서 소나무가 있던 송경지구라서 소나무 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습지 교육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 양성 교육을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유아도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도 산자 탐론, 뭐 조사,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개방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PPT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으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네, 더 이상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아까 소유 선생님 굉장히 멋진 강의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절약해서 덜 쓰면 네, 그게 생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 선생님 같이 저는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머리가 좀 짧아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지만 저는 머리가 긴 관계로 네, 하루에 한 번 절대 안 감습니다. 네,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법과 제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소비가 저희 부모님들은 가보니까요. 냉장고가 많게는 7, 8개를 가동시키고요. 이게 현명한 소비는 아니거든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사서 아주 냉장고를 현명하게 쓰시면 되는데 어른들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네, 특히 시골 가면 더합니다. 제가 농업인이기도 합니다. 농사 지어요. 네, 가서 보면은 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렇게 도시에서만 환경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싶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기후변화 교육은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내년서부터는 교과서 같이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마무리로 기후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내가 스스로 와서 후원 한번 해줄게.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시민으로 살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단체에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 저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기후시민으로서 후원자가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아이콘생활 공포국 대표 노정숙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후위기 실천 노력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뭐 저희 아이투비 어떻게 실천하는가고 뭐 이렇게 조합원들의 관심 분야를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는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군포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매월 1회 정도는 모임을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모임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실천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또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같은 경우는 대면, 비대면 뭐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함께 실천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쓰레기 줍는다든지 그런 건 모였을 때 같이 실천하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별로 카카오톡을 따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실천했던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독려를 하고 자극을 받으면서 같이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모임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매월 한 번 이상은 그 밴드에 본인 모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기에 따라서 다른 모임이나 다른 그 조합원들이 보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모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네이버 밴드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정해서 개인별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인증을 하는 뭐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인증도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수리산에 산행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산행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런 활동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세부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폴링할 수 있는지 실천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활동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 셀리지라든지 텀블러 사용하기를 하는데 용기내 셀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간단하게 사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돈가스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사장님이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좀 힘들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받아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게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조금 같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고 새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또 새로운 생산이고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자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 사용이라든지 손수건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있지만 또 잘 안 하는 보통 그 알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10에서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지만 무관심하고 실천을 못하거나 안 하시는 분이 25% 이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천을 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을 함께 하려고 그래서 손수건 사용하기도 같이 하기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글자가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휴지 대신 손수건을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
기후 그 보상제 이런 그 앱을 소비자 기후 행동이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기가 힘들어서 캠페인은 소비자 기후 행동이라는 환경단체와 같이 계속 조인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앱에 저희가 같이 그 동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인증을 하고 이 인증에 대한 또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그 실천이고요. 저희가 군포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게와 제로 웨이스트샵 방문을 했고요. 물품 기부를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고 뭐 세제 리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후기도 남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후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아까 말씀드린 그 행발 앱이라고 그 앱에서 인증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그 그린워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개인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행을 하거나 지구인날 기념으로 산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제가 그 저희 삼성마을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 상가 쪽인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담배꽁초가 쓰레기의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 전환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0분간 소독한다고 그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실천을 하는 건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소등 행사를 진행하고요. 4월 22일뿐만 아니고 매월 22일 날 소등 행사를 진행을 해서 인증샷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해서 채식 인증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가 22년에 하긴 했는데 채식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 사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스스로 했던 사진들 모아서 인증을 계속 올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보통 사람은 500g 정도의 채식을 하셔야 되는데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70% 이상은 먹어보자 이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연계한 활동으로 해서 채식의 날 인증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도 나누고 공부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공장식 축산,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소고기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가 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하는데 공장식 축산에서 배출이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의 약 8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권이나 전염병, 그 다음에 뭐 환경 파괴 당연히 이렇게 많이 되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곡물을 가축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후위기가 진행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돈이 있어도 우리가 그 먹거리를 살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병원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드리자면 그 돼지의 입맞춤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건 병원을 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아까 받으셨지만 생수를 종이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큐에서. 그래서
종이팩을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멸균팩이라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표시가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배출로 돼 있었는데 그 보시면 물에 보시면 그 배출 재활용 어려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게 그 폐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는데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다 그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회수만 되면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할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런 결정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플라스틱이 나을까요? 종이팩이 나을까요? 환경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인가 뭐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긴 했으나 어쨌든 올 한해는 그 재활용 어려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 설문을 했는데 한 30% 가까이가 쓰레기통에 그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에 버리고요. 그 다음에 40% 정도는 종이류하고 같이 배출을 한답니다. 그럼 종이류에 배출하면 이게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되고 그냥 쓰레기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홍보하고 알려야 하는 부분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해서 저희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하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드시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뭐 옷걸이도 만들고 휴지나 종이 타월도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요. 보통은 만드는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저기에 있는 보드라든지 그 화분이나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파트에 이 분리 배출함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혹시 분리 배출함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배출함을 조금 설치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설치를 좀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없어졌는데 설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같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행동보상제라고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은 시민의 힘이라고 이제 제가 적었는데, 기후행동보상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물론 시민들도 그런 입장이죠. 저희들이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이제 유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뭐 일반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드는 기금이 근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기후행동 기회보호소득이라고 7월달부터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50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도 뭐 포인트세가 있고 뭐 일반 다른 시나 뭐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복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요. 한 군데 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기후행동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후행동 보상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13가지 하시는 매일 인증을 하면 뭐 포인트를 주겠다. 그걸 또 후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금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비자 기후행동에 이제 후원을 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 말고도 환경단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을 하면 어떨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포에 있는 아니면은 그린피스, 아파트 다양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으셔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면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들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보다는 종이팩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했고 뭐 이렇게 인증샷이나 올려서 저희 뭐 저기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한 뭐 행사에 나가서 환경의 날이나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시민분들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 캠페인도 공정무역도 이게 이제 포트나이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오서분들과 함께 인증샷 이벤트를 하기도 하지만 공정무역하면 보통 커피나 초콜릿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아주 많거든요. 수구공도 공정무역으로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근데 이제 공정무역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노동을 하거나 여성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거나 생산자가 임금을 못 받거나 기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저희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도 뭐 유용한 미생물 이행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게 이제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담하다 교육 운동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냥 플리마켓이나 이런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집에 안 입는 옷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위에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집에 이제 옷장을 열어보시면 옷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옷장을 열어서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뭐 판매하기도 하고 수익금은 후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 군포급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한 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바뀌면 생각을 전환하면 그래서 실천으로 바뀌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했었죠. 지금은 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추석이 하석이 되는 이런 시기에 나와 이웃과 지구까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개받은 군포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팀장 소재용입니다. 네, 군포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기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군포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군포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군포시 정책 추진 배경 및 과정, 군포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정책 방향,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정부에서 2020년 10월에 탄소 중립 상황이 있었고 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22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시도, 시군구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법에 따라 23년 3월에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 4월에 경기도 계획이 수립되었고 25년 4월까지 군포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정 이후 군포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50 탄소 중립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 연도인 2018년 군포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68만 7천 톤으로 경기도의 1억 2,600만 톤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 군포시 관리 권한 배출량, 즉 군포시가 실제 노력하여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은 125만 2,800톤으로 총 배출량의 74%에 해당합니다. 군포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2.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국가계획과 연동하여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 감축량은 약 48만 6천 톤입니다. 군포시의 2020년 관리관 온실가스 배출량은 110만 9천 톤이며 부분별 비중은 건물 58%, 수송 39%, 폐기물 2.2%, 농축산 0.1%입니다.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약 97%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부분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분야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최근 10년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14.6% 증가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분야의 현황과 여건입니다. 건물 부분은 군포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58%를 차지하고 목표 달성 핵심 부분으로 주택 중 아파트가 81.2% 차지하여 25년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57%가 되어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LED 등 교체에서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등 창호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확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분야입니다. 폐기물 분야는 군포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이며 최근 10년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14.6%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감축과 장기적으로 다양한 정책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추진 방향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감량, 민간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폐자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활성화 등으로 방향을 정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수원 분야입니다. 군포시 전체 면적의 42.3%가 임야로 임야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으며 기존 흡수원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고밀도의 공원 녹지 신규 확충이 필요하며 시민 참여가 가능한 자투리 땅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요한 여건으로 기본계획 추진 방향은 도시숲 및 도시공원 확충 관리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11월에 군포시 산중위에서 기본계획 자문을 받아 내용을 반영하고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 내년 2월에 환경공단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고 내년 3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포시 탄중위 심의를 거친 후 환경부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위원회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 의견을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지금이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 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탄소 중립법이 시행되면서 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감축 대책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관한 추진 상황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대하지하차도 태양광 일체형 방음터널 교체 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과천 제2경의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발생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가연성 소재 방음재를 교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군포시는 대하지하차도 방음터널이 이에 해당하여 상부 방음판을 시 예산으로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부 방음판을 방음 기능과 태양광 발전 기능이 있는 방음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이 예상되고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은 925kW로 관내 공공발전시설 중 최대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64억인데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에서 약 18억을 부담하고 시기는 4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 자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정상 문제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비 일부를 민간 투자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시는 건설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이게 방음터널이라는 그런 어떤 쓸모없는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무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치도이고 이제 이게 설치 예상도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에게만 하는 질문은 조금 제외를 하고 네 분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였냐면 발제자 모두에게 기후재난 속 우리의 삶이 이대로 안 된다 라고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처음 이게 정말 더 이상은 이거를 냅둬서는 안 된다 라고 느꼈던 계기를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소희 작가님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이번 여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 바람길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서 다행히 맞바람이 잘 쳐서 작년 여름까지는 견딜만 했던 더위였는데 올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와 이제는 에어컨을 살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와 우리 집은 웬만하면 에어컨 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아직은 올해까지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을 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파트 동네 아파트 동에 딱 봤더니 실외기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더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에어컨과 무더위 이런 것들이 폭염에 대한 상황들이 정말 진짜 이게 어떻게 뭐 좀 어느 정도 에어컨 환경 실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도 우리가 좀 적당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이번 여름에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이 에어컨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관리비가 나왔는데 다른 집들 같은 평형 집들에 대비 70% 에너지를 덜 썼다라고 하는 에너지 관리 내비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이번 여름이 정말 심각했고 근데 무서운 것은 올해 여름이 이제 앞으로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이런 뭔가 전망 속에서 이제는 좀 진짜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어떤 방식을 찾아야겠다라는 거를 좀 더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금민 선생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더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좀 방향이 좀 달라서 제가 아까 농어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4일 또 시골에서 3일 이렇게 활동을 좀 오래 해봤는데 물을 먹어도 이게 몸에서 제대로 내려가지를 않고 바깥으로 쏟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응급실을 실려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응급실을 가면서 정말 내 몸이 소중하구나. 네,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올해 이제 몸으로 몸으로 느낀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땀은 많이 흘려도 그냥 물만 먹으면 아직까지는 잘 버텼는데 올해는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이 없다고 이제 식량하고 이제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밭에는 지금 벌이 너무 많아갖고 전반기 후반기에 2번을 쏘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응급실을 또 갔어요. 네, 이렇게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아까 보면은 반디 뿌리가 우리 밭에 반짝반짝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여기에서는 막 눈을 씻고 어제 저녁에도 갔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 어려운 거를 저희 밭에서는 그냥 이렇게 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찾아내면서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응급실 달려가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을 보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네, 그 행위 자체가 농약 주지 않고 비료 주지 않고 예, 정말 자연적으로다가 좀 지켜낼 수 있는 거기서 오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올해의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남은 두 분이 또 하실게요. 네, 지금 또 나왔던 게 정말 우리 이것만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 하나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장 플라스틱부터 줄여볼까요? 사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정말 다양하게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도 마찬가지고 옷도 플라스틱으로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석유로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서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부터 그래서 일회용을 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좀 하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이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후원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시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뭔가 우리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시영 팀장님은 네. 어떤 생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동은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물론 그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면 개인의 실천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사건으로 이제 또 막 거부감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저도 업무하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계획이 기본 계획이 뭐 50년까지니까 향해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향후에 물론 이제 기술가 개발이 돼서 안전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한 전기차라든가 또 태양광도 계속 매년 효율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 계속 발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안고 옆에 보기 싫어도
이거를 옆에 두고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험 없어져야 되죠. 위험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우리가 다 그런 차들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소 거부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그런 좀 거기에 대해서 그 인식을 나중에 언제라도 선택을 한다. 10년, 20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부탁을 큰 그림, 긴 그림 오시다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소비를 줄이는 거,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옷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집에서 바꾸자는 가전제품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오래 쓰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 했는데 한번 장바구니 결제를 바로 하지 마시고 내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사지 말고 내일 결제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놀랄 만큼 이상한 물건들을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모든 걸 소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말아보자 를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 관심부터 그렇죠. 관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태양광 당장 하라는 거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절약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 절약하자.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 그 말이네요. 저희 지금 요거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정말 쉬운, 정말 요만큼 시작입니다. 근데 요만큼의 한 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걸음씩만 움직여 주신다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죠? 큰 걸음으로 더 많은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군포 시민들이 각자 내가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소희 작가님 참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거기에 참 공감 가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50년쯤 지난 어느 날에 저는 여기 작가님 할머니라고 적었는데 저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때는 지금과 달리 세상이 참 살기 나빴다 라고 오늘을 회상해 말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저 굉장히 공감하는 대목이에요.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져야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오늘의 한 걸음으로 그리고 내일의 한 걸음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또 좋은 기회에 다시 군포시에서 만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다음엔 뭘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